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당초에 미국 대선이 상당히 박빙이어서 경합 지역이 많아지고 뭐 이래서 그 당선자가 확정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트럼프의 압승으로 그냥 일찌감치 정리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뉴욕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시장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극단적인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식들이 상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쓰는 정책이 미국 자체로 보면 그렇게 나쁠 게 별로 없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가장 많이 올라서 3.57%, 하루에 아마 근래 제일 많이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아요. 나스닥은 플러스 2.95%, 거의 3% 가까이. S&P 500도 플러스 2.53%. 러셀 2000이 플러스 5.84. 아마 이게 이제 그 텍스 컷 때문에 그러죠. 관세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플러스 3.12.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2.4% 정도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모처럼 외국인 매수가 조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가면서 지수가 이제 플러스권으로 좀 바뀌었다가, 그랬다 다시 또 밀렸다 또 바뀌었다 이거를 이제 거듭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종가에서 그냥 색깔만 빨간 걸로 이렇게 보합인데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온 거는 그 조선이나 방산 쪽이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95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1112억을 매수를 했는데, 금융투자는 오히려 팔았고, 금융투자는 오히려 500억 이상 팔았고, 이게 거의 그 1789, 거의 1800억 가까이를 연기금이 샀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때문에 어제 이어서 연기금 매수 때문에 오늘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2564.63포인트, 어제보다 0.04% 상승을 했으니까 보합이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어요. 오히려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기관하고 그 외국인하고의 그 매도가 하루 종일 멈추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도 우위를 하루 종일 지켜나가면서 한때는 이게 마이너스 2%가 넘게 이렇게 빠졌었습니다. 코스닥도. 그러다가 뭐 개인들의 매수가 조금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뭐 하락폭을 조금 좁히는 그런 상태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6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94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98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33.52포인트, 어제보다 1.32%가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뭐 지금 시장이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번 주는 그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어. 그걸 겪고 있어서 이 지수보다는 아마 그 업종별로 등락이 상당히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조금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은 뭐 어제 이제 뭐 그 상당히 1,400원 위협받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시간 현재 1,396원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높죠. 그래도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그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도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삼성전자가 200원 오르긴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뭐 많진 않지만 241억을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면에 기관은 49억을 샀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는데 외국인이 747억을 사고 기관은 96억을 사고,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12억을 팔고 기관은 142억을 팔고,
삼성바이오는 외국인은 313억을 팔고 기관이 43억 사고, 현대차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 58억, 103억 이렇게 샀습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양 주체가 다 팔았어요. 외국인이 201억을 팔았고 기관도 119억을 팔았고, 기아는 외국인이 71억 산 반면에 우리 기관은 87억을 팔았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외국인은 132억을 팔았고 기관만 140억을 샀고, 신한지주,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를 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알테오젠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이 351억을 팔았고 기관도 22억을 팔았고, 리가켄바이오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팔아서 외국인 114억 팔았고 기관 135억 팔았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외국인은 샀고 기관이 팔았고요. HLB도 외국인은 사고 기관이 팔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면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조선입니다. 조선. 오늘 뭐 조선 11% 올랐으니까, 이거는 이제 조선 기자재 거기에 이제 관련된 뭐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조선 관련이 이제 올랐는데, 이게 이제 그 윤 대통령이 그 트럼프 당선자하고 그 축하 통화를 했죠. 12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의 그 조선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오늘 이제 진짜 폭등을 했습니다. 요거는 자세히 그 시장 설명할 때 좀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스쿨 회원분들은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이제 좀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큰일 했죠. 트럼프 당선에. 그 조합, 이게 결국은 끝에 그 더스네이션이 그게 이제 우주산업이었어요. 우주산업.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우주산업, 우주항공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트럼프 당선자도 그렇고 진심인 두 사람이죠. 또 얼마 전에 이렇게 가위 손 같은 걸로 해서 스페이스X가 날아갔던 그걸 우주선에 회수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단순 우주 항공을 뛰어넘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집권 동안은. 그래서 이게 이제 상업화도 가속화되고, 또 이거를 그 미국의 방위하고 좀 연결시키는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당연히 여러분 이제 그 아시지만 제가 그 지난 화요일 날 집중 분석 시간에 저녁에 그 아젠다 47, 47대 대통령이 위해서 트럼프가 얘기한 그 아젠다 47을 정리해 드렸잖아요. 거기에 뭐 굉장히 위쪽에 나오는 겁니다. 강력한 그 방위력, 그 군사력, 이걸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방산 드론 관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이것도 말씀드렸던 거죠. 원전,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없다고 제가 그랬죠. 이건 누가 돼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원전, SMR, 전력 설비, 이 일렉트리시티에 관련되는 거는 AI를 포기하기 전에는 이건 누가 돼도 할 수밖에 없다. 뭐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트럼프 트레이드죠. 그쪽을 트럼프 정책 향 움직임. 오늘 이제 우리 시장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트럼프 집권 시에 예상되는 시나리오. 그 예상되는 시나리오라는 게 우리가 뭐 아직 집권 안 했으니까 어떻게 실제로 펼쳐나갈지는 모르지만 그 아젠다 47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면 거기에 따르는 수혜 업종, 또 그거에 따라서 우려되는 업종, 이런 거를 오늘 좀 이렇게 명확히 구분지어 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좀 들어가 보면 뭐 돈도 많이 쓰고 트럼프를 일찌감치 지지했고, 또 트럼프 당선에 사실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일론 머스크 때문에 어제 이제 테슬라가 14%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트럼프 플러스 일론 머스크 이 조합의 목표점은 사실 테슬라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주 산업이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전기차 뭐 만드는 그 테슬라 때문에 그러진 않은 것 같고, 그 뒤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우주 산업이죠. 이거는 굉장한 모험이죠. 이게 진짜 이게 모험이죠. 그래서 이런 모험적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달에 인류를 못 보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의 이제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 물론 이제 테슬라도 반사이익은 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트럼프가 당선 하면서 막 극찬을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를. 슈퍼 천재.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이런 슈퍼 천재들이 뭘 끌고 가는, 우리도 이제 그런 이제 기초과학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이게 이제 우리도 필요하죠. 뭐 우리라고 그래서 지구에 안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스페이스 X를 비롯한 이 우주 산업이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주식들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관련 주식들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우주 산업 관련 그 주식들은 정리해서 제가 새벽에 그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 우주산업 관련 그 종목들이 무슨 그 규모나 매출 이런 게 워낙 적기 때문에 뭐 당장보다는 이제 그런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그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섹터 다 합쳐도 매출이 2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지금 아직 걸음마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대해서는 진짜 갈 길이 먼 거죠. 예. 그래서 어느 뭐 안테나 만드는 데 어떤 일부 뭐 이런 거 좀 하는 그런 거죠. 그 관련된 건 제가 그 스쿨 회원분들 아침에 보내드린 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정리가 좀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아직은 그렇지만 가능성을 갖고 하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예,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철저히 매매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를 놓고, 우리가 땡겨서 지금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실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앞으로도 벌고 갔냐 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냐는 조금 아니고 부족한데 앞으로 벌 것 같다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수급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철저하게 매매 원칙으로 접근하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다. 또 이런 때 뭐 그렇기 때문에 안 해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 꺾이면 그냥 파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하고 이제 트럼프 당선자하고 축하 전화하는 사이에 한국 조선이 미국에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거를 이제 트럼프가 언급했다 그러는데, 뉴스 보니까 12분 통화했어요. 그러면 이제 통역 빼고 그러면 뭐 한 5, 6분 통화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사이에 나온 말이 한국의 조선이 미국에 필요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미국은 트럼프도 대통령을 이미 해봤고 거기서 한국 대통령하고 축하 인사 전환을 할 때 한국 파일이 딱 펼쳐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조선을 언급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게, 트럼프는 이 내용을 한국 대통령이랑 첫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느닷없이 선거 활동 중에 한국 방위비 증액을 딱 치고 나왔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딜을 할 각오를 하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거 그냥 가지끈 한번 부르는 거예요. 원래 장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딜하고 깎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방위비 증액을 툭 끄고 나와서 우리는 이제 이 방위비 내는 게 기분 나쁘니까 이 나쁜 사람 막 이렇게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얘기하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서
좀 해리스가 됐으면 했어요. 해리스가 됐으면 뭐 개인적으로 뭐 지난 거니까. 근데 확실히 이번 이제 미국 선거를 보면서 느낀 게 미국은 그 준비 안 된 대통령은 안 뽑네요. 네. 그거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대통령은 나올 수가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그냥 바이든 때문에 어쩌다가 나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준비가 잘 안 됐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레드 웨이브가 굉장히 크게 치고 와서 막 의회까지 이런 거 보면 아, 역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조선 얘기로 돌아가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 군사력 중에서 가장 위크 포인트가 어디냐면 해군력이에요. 선박. 예, 미국이 정신 놓고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덩치 큰 항공모함 뭐 이렇게 해서 어디로 보냈다 뭐 어쩌고 그러지만 그거 완전히 옛날로 치면 공룡 같은 거예요. 그거 그냥 요새 신무기 한 방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린 미사일이나 공군력 때문에 그게 이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위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한 나머지 호위함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 미국이 그동안에 제가 존스법도 얘기하고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오래된 배 고치는 것도 잘 못해요, 지금. 그게 없어서 민간 선박회사에다가 맡기고 막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10년이 이대로 지나가면 중국이 미국 전함의 20배가 돼요. 중국도 배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분 뭐 아시지만 뭐 배가 크다고 꼭 좋은 거 아니잖아요. 조그만 배가 큰 배 하나 가서 마주 부딪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 미국의 굉장한 취약한 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중국에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은 워낙 한국이 잘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할 수 있죠. 우방이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전함인데 여러 가지 이제 숨겨야 될 것들도 있고 많은 거니까 그게 메인테넌스 한다고 해도 들어가서 우리가 고치면서 다 보잖아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생각해서 미국 해군성 장관이 오고 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그 라이센스를 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다가 진짜 그 쉽야드 그 조선소도 사고, 그건 존스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조선소도 있고 미국 땅에 존재하는, 그리고 그런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미국 MRO에 대한 라이센스도 지난번에 체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맘만 먹으면 미국 항공모함, 핵잠수함 다 만들 수 있어요.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기술이 없냐? 뭐 기술 없지 않잖아요. 우리가 안 만들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항공모함 안 만들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못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국이 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미국 대통령 그랬다고 우리가 막 흥분해서 막 공격할 게 아니라 딱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 조선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트럼프는 야 봐라, 내가 대통령 되니까 한국에서 방위비 더 받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걸 딜을 치면서, 그러면 니네 배는 우리가, 니네 군함은 우리가 다 하면서 우린 돈 벌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하는 거죠. 그게 외교고 외교 경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짧은 시간에 첫 인사하는 짧은 시간 5, 6분 사이에 조선을 언급한 건 이건 굉장히 핵심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알아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트럼프 띄워주고, 트럼프 띄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 챙길 거 챙기고, 뭐 좀 방위비 더 내는 거 고민해도 내는 것처럼. 우리 대통령실에 와튼 스쿨 출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와튼 나와서 되게 좋아한다며, 와튼 나온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아침에 보니까 막 여기저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또 댓글에도 그렇고 미국 시장은 오르는데 이 빌어먹을 국장은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렇게 이제 뭐 국장 막 욕하고 막 이러시는 분 이제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미국장이든 국장이든
돈 벌려고 하는 우리 주식 투자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예, 우리나라에서도 잘 못하는 사람이 미국장 간다고 해서 반드시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장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미국 시장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밸류에이션 시장이고, 반면에 우리나라 국장은 모멘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른 거예요. 시장이 달라. 하나는 뭐 이렇게 벌판에서 전쟁을 하면 하나는 사막에서 전쟁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거 미국장 같은 경우 우리가 정보력으로 얻는 정보에 한계가 있어요. 미국 그렇잖아요. 막말 뭐 자료 같은 것도 다 미국에서 돌고 도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이외에는 볼 수도 없고 진짜 급해서 우리는 안 되면 뭐 그 담당 주담한테 전화라도 상장해서 해서 물어보는데 이건 뭐 그것도 안 되고 뭐 그렇다고 메일 보내면 뭐 빨리 와봤자 한 달인데 한 달도 더 두 달 세 달 걸릴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장에서는 거의 겉핥기식의 분석만 가지고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긴 흐름으로 본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제대로 오래 갈 수 있을까?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면 우량주죠.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먹히고, 그래서 그냥 남들이 사는 거 사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이고, 반면에 이제 이 국장은 국장 나름대로 장점이 또 있어요. 그 수급 라인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보도 얻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량주를 장기 투자해라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매매원칙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런 분 없는데 처음에 제가 매매원칙 얘기하니까 무슨 단타를 막 조장하냐 막 이랬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전쟁터인데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미장하고 국장하고 싸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차리면 국장에서도 잘할 수가 있고 미국장에서도 잘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중 분석을 하면서 오늘 움직인 종목들 보시면 매주 화요일날 이거 몇 주 전서부터 전부 제가 정리해서 했던 집중 분석 해드린 섹터들이에요. 오늘 움직인 게. 아마 그래서 저걸 했었구나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미장 국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싸움 기술이 어떠냐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면 거기서 돈을 버시면 되는 거죠. 뭐 하루에 10%가 이상 오르는 것도 우리나라에 있는데 왜 뭐 그게 아니라 내가 싸움 기술이 없는 거다. 그렇게 해서 더 그걸 공부하시는 게 전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도 저는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